안 뜯으면 돼요? 진짜요? 고창이 이거 발사되냐? 자, 보자. 근데 나는 그냥 계속 중심방향이니까 아 중심 원운동에 알지 그냥 일정하지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오늘이 화요일이죠. 자, 목요일날 교재 검사 할 거고요. 단원 평가 있습니다. 지수록이고요. 월급반은 어제 받고 월급반이 28명인데 통과가 무려 6명이나 있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좀 지켜보죠. 자, 제시는 아침에 오셔서 보시면 된다고 공지는 월급반 애들한테 했는데 우리 반 애들한테도 미리 얘기할게요. 알았죠? 목요일날 시험 보고 나면 금요일 아침도 난 시간이 괜찮고요. 토요일 아침에도 시간은 괜찮은데 아무튼 네. 거의 뭐 통과가 뭐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제시 보러 온다고 생각하고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외에 선생님 제 아침에는 도저히 안 되는데 뭐 다른 시간 안 되나요? 싶으시면 나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교재 검사는 내일 모레 목요일에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까 아침에 수토반이 이제 일부 특강 수업 추가 수업 일부 했는데 걔네한테도 내가 얘기했는데 걔네는 검사를 수요일날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내가 검사 수요일날 한다고 해놓고 내가 오늘 책 들여다보면 내가 양아치니까 내가 안 볼게 이랬거든. 그래서 오늘까지는 내가 네 책 안 볼게. 목요일날 한번 보자. 알겠지? 일단 목요일날 다 들춰봐서 일단 숙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방학이잖아. 그치? 그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서 원래 오징어도 계속 마른 오징어도 짜면 국물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 이 시간표가 빡세겠지만 다 잘 짜보면 청어랑 물 시간 있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얘기는 일단 니네가 그 방학 때 그 과제랑 저기 관련해서 쌤이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어.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너네 학생별로 시트가 있거든. 요게 원래 아카로 만들면 사실 되게 그 원래 학생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약간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그냥 엑셀로 내가 좀 만들어 봤어. 이거 1월달 여기 보시면 테스트 점수, 월일 과목 점수, 과제랑 교재 정리 상태, 월일 과목 성취도 체크해서 사진 찍어서 어머님들께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볼까 하니까 뭔 말인지 알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이 멀어지지 않게 그 웬만하면 자기 거 잘 관리해 주시고 뭔 말인지 알지? 자, 또 궁금한 사항 있을까? 목요일 날은 1시에 오면 돼. 알았지? 아, 그리고 맞아. 그것도 물어봐야 돼. 얘들아. 혹시 그 셔틀이 1시 15분에 들어오는데 내가 1시에 그냥 오라고 하면 좀 많이 문제가 되나? 그럼 혹시 12시에 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나? 그건 안 돼. 아, 그래? 일단 다음 주부터 내가 미적분하고 수투는 형성평가를 볼 시간이 없네? 진도를 나가야 돼서 수업 시간 안에는 시험 볼 시간이 없어. 진도 나가야 돼서. 그래서 그러면 수업 시간 외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월급반은 월요일날 일찍 오라고 했고 수토반은 수요일날 일찍 오라고 했거든. 그러면 목일반은 어느 요일에 일찍 올 것 같아?
목요일 날 아니 그냥 들어봐 일단 알았어. 목요일 날 12시에 오라고 내가 전체 공지할 거야. 오라고 하면 그때 오라고 하면 그렇지 안 되는데. 어? 그렇지 안 돼요. 일찍 밥 먹어야 돼요. 아 그래? 아까 오늘 일단 알았어. 근데 수토가는 언제까지 와야 돼요? 응? 내일 와야 되구나. 아 아니 내가 공지할 거야. 문자 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라고? 12시에 뭐라고? 그 시간이랑 저희 밥 먹을 때 그 그거 관련 서적에서 아. 시간 이렇게 아 그래? 거기? 너도 있는 거기야? 네. 아 다. 네가 시작 아니냐? 거기? 네, 제가 그러니까 그 홍정원 베이커리 있는 데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장님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서 있어. 일단 알았어. 생각을 해볼게. 그럼 다른 요일 해보자. 생각해보자. 아무튼 수업 시간 내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화요일날 5시에 와서 보면 되겠네. 아,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시간이야. 아 저녁 먹지 마 그럼. 저녁 안 먹으면 되지. 아 밥을 다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을래. 그러나 도시락 사주시도 이거 안 먹을 수 없잖아. 어? 선생님 들어가. 안돼 나 살쪄. 자 보자. 아무튼 뭐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든 꼭 볼까 하니까 오래 아시고 수업 시간 내에는 좀 힘들 것 같아.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오네. 자 일단 수트 먼저 꺼내시고 수트 먼저 좀 볼까? 아 오늘이 화요일인가? 특강은 첫 주가 참 시간이 안 가는데. 봅시다. 또 책이 없어? 없으면 안 되는데. 너 여기 복사기 어디 있는지 알아? 거기 4층 올라가면 복사기 있거든? 눌러줄 테니까 올라가서 찾아오세요. 지금 갔다 와요? 네, 지금 누를게. 안녕하. 자 봅시다. 축제는 뭐 할만하지? 적어요. 아 진짜 너무 싫어. 아니 드리스까지 입고 왔어요. 고생해라. 그래야 열심히 하고 한참 할 때지. 자 수투 함수의 극한. 일단은 예. 다 온 건가? 태경아 잠깐만. 아 나 핸드폰이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응? 몰라. 다 왔고 아직 안 왔고. 윤영서만 오면 되네. 응? 그냥 둬. 학원에서 전화 갈 거야. 자 보자. 일단은 아무튼 뭐 수투를 처음 듣는 사람 한 명. 수투는 대부분 다 들어본 거지. 그래서 여기 뭐 함수의 극한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아무튼 잘 찾았어? 맞죠? 맞아.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이번에 겨울방학 때 개념 컨셉은 아무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수투는 뭐 분야로 따지자면 해석하기고 아무튼 여기 수투랑 미적분은 어떠한 부분에서의 극한 그러니까 x는 그냥 함수가 극한이 뭐 존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x가 얼마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x가 얼마일 때 연속하냐, x가 얼마일 때 미분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위치에서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함수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일정하게 딱 찍어서 그 부분을 조사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고 그냥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너무 넘겨짚는 식으로 문제 풀지 말고 좀 차분차분히 하나씩 좀 보시는 게 뭐 니네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테니까. 자 보자. 자, 설명은 다 할게. 기본적인 거부터 다 할게. 자 보자. 아무튼지 간에 함수의 극한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랑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점 정도부터 시작을 해볼게. 아무튼 얘가 x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의 값을 의미하고, 자 x가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변수가 처음에 오고 어디로 향하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인지가 이제 이쪽에 오겠지. 그래서 이 함수에서 x가 그 위치를 향해 가까이 갈 때에 대한 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상태를 묻는 것이 이제 극한에 대한 얘기인데, 극한에 대한 값은 아무튼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의 값이라기보단 근처에서의 값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게 정확하게 x가 A라는 위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A가 아닌 지점이야. 그러니까 그 지점 자체는 A는 아니고 A에 아주 근접한 어딘가에서의 값이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그림을 좀 보면 봐봐라.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함수값도 마찬가지고 극한값도 마찬가지인데 함수값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자, 근데 예를 들어볼게. 처음에 예를 들어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서 이 위치에서를 우리가 A라고 보자. 자, 그래서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직접적인 값은 FA라고 한대. 이건 함수값 fx를 할 때. 근데 이제 x가 A를 향해서 가깝게 다가갈 때 얘가 함수값이 가깝게 다가가는 여기 근처에서의 어떠한 값이 있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도 다가오는 A의 오른쪽에서부터 온다고 표시를 하고 이 값이 어딜 향해서 다가가는지를 알아본대.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건 A보다 약간 작은 곳에서 온다고 하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다가가니까 여기 근처 어딘가쯤에서 함수값이 있는지 없는지 본대. 뭐 여기서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날라와서 요 근처에서의 값, 이렇게 날아와서 요 근처에서의 값을 의미하고 뭐 아무튼 뭐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건 우극한, 왼쪽에서부터 오는 건 좌극한이라고 부르면 되지. 그래서 아무튼 얘가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 근처에서의 값이 이쪽에서 오는 것과 이쪽에서 오는 것이 일치하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은 fa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래. 됐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여기에 이제 빵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뭐 gx라 하고 아무튼지간에 현재 이 상태는 선생님 여기 a라 하고 똑같이 이 지점을 ga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자,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ga는 값이 정해지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그거랑은 별개로 리미트 만약에 이 값을 선생님이 그냥 알파라고 지정해 볼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 자체는 알파로서 존재할 수 있대. 결론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의 함수값의 존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극한값의 존재는 함수값의 존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거래. 알겠지? 그 자리에서 함수값이 있건 없건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아무튼 왼쪽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값 자체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한다고 볼 거래. 됐니?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게. 대부분 다 이제 뭐 들어본 얘기긴 한데 fx가 x 플러스 1, gx가 이제 요건 유리함수 할 때도 한번 했던 건데 뭐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네 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지. 그러니까 얘도 이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x가 1인 위치에서 정확하게 2라는 값이 존재하고 그래서 얘는 f1은 2가 되고 리미트 x가 1로 가깝게 갈 때 fx의 값도 2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일치하는 상황이라서 다음 단원이지 여기는 x는 1에서 뭐라고도 한데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연속이라는 표현도 쓰면 되지. 그 다음에 현재 이 상태를 보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빵꾸 하고 이렇게 값이 x는 1인 곳에서 값이 존재하진 않지. 그래서 실제로 g1은 값이 없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 값은 2로서 존재하지.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값이 없기 때문에 x는 1에서 뭐 연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대지. 그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동네지. 저 정도 수준이야 뭐 다 이해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됐니? 넘어가 보자. 자 그리고 좌극한하고 우극한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대지. a로 다가가는 방식에는 x가 a의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방식과 x가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방식이 있는데 우린 얘를 우극한 얘는 좌극한이라는 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요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렇게 그리고 쌤이 이쪽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fx를 하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이 가는 함수값 자체는 뭐 2라고 부를 거고 리미트 x가 1보다 왼쪽에서부터 이쪽에서부터 가까이 오게 되면 이때 함수값은 어딜 향해서 가니까 0을 향해 가니까 이렇게 가는 상황이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값이 같지 않더래.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거와 왼쪽에서부터 오는 거 중에 누구 하나를 정확하게 그 값이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x는 1에서 뭐가 없다.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대. 오른쪽에서부터 온 거, 왼쪽에서부터 온 거가 서로 다른 경우, 그렇지? 지울게. 여기. 뭐 그다지 길게 설명한 내용은 아니니까 퉁퉁퉁 하고서는 이 정도에서 지나가고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들아 극한값이 그 위치에서 존재하려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 거냐면 리미트 x를 a의 오른쪽에서부터 붙였었을 때의 극한값과 리미트 x를 a의 왼쪽에서부터 붙였을 때 극한값이 서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서부터 오는 것과 이쪽에서부터 오는 게 똑같이 2를 향해서 값이 가고 있는 상황이면 그 자리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본대.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이 한 가지가 얘들아 자, 가령 예를 들어 쌤이 fx를
절대값 x분의 1이라 할 때 절대값 x분의 1이라 할 때 쌤이 이거 좀 그려볼게. 요렇게 자, 절대값 x분의 1이면 이제 얘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와도 이 상황 자체는 값이 이렇게 다가가면 얘가 위로 휙 하고 올라가니까 값이 졸라게 커진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을 향해 다가가는데 왼쪽에서부터 다가가는 상황이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얘가 위를 향해서 똑같이 올라가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발산을 한다고 해서 얘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기본적으로 수렴값을 기준으로 놓고 있고 발산하는 모양으로 좌우가 서로 일치한다고 해도 저거는 같은 곳을 향한다고 해서 저거를 극한값 존재한다고 하진 않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저 정도 상황은 조금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풀다 보면 좀 읽었을 때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말해놓는 거니까. 보자.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값을 구하고 이러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결국은 여기 1단원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그게 있지. 그 합성함수 극한. 이걸 좀 먼저 다룰게. 합성함수 극한. 그러니까 수투 부분 내내 마찬가지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게 어떤 한 부분에서의 값을 알아보겠다는 거지 문제에서 합성함수를 주고선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그 위치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네가 그 합성함수 전체를 그래프를 그릴 일은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정도야 너처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프를 합성함수로 막 촘촘히 그려놓고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풀진 않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마인드적으로 얘가 어찌 가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x가 a를 향해 가는데 g 합성 fx에 천천히 가보자. 자, 그래서 처음에 요런 함수에서 x가 어딜 향해 가는지를 잘 보고 x가 a의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는 경우와 a의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경우에 대한 생각을 했대. 그래서 얘가 쭉 다가갔는데 그때 이제 fx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이제 a였는데 fx가 이제 여기 fx가 어디가 있었어. 그림은 잘 아직 안 그릴게. 그래서 이제 x가 a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fx 입장에서 얘가 다가오는 값 자체는 b라고 정해져 있었대. 근데 이게 다가올 때 얘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모양새 자체가 크게 보면 세 부류가 있더래. 그래서 얘가 이러한 형태로 다가와서 b를 향해 갈 때,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b를 향해 갈 때,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와서 밑에서부터 b를 향해 갈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래. 그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좀 약식으로 표현을 할게. 봐봐. 이게 이제 b를 향해서 오기는 오는데 b를 향해서 올 때 약간 위쪽에서부터 오는 상황이래. 괜찮을까? 이제 이렇게 좀 써볼게. 위쪽에서부터 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딱 b를 향해서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약간 밑에서부터 쳐져서 오는 이 b값보다는 약간 밑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대. 저거를 일단 잘 쳐다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누구한테? gx한테 값을 넣을 때 이 gx 입장에서는 그 b라는 곳을 잘 찾아 놓고 하나 알아보는데 만약에 fx가 b보다 약간 큰 값이었으면 얘한테는 그 값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gx 입장에서는 b의 우극한을 알아보겠더래.
선생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 얘기 하는 거니까 x가 b에 대한 우극한을 조금 더 알아보겠더래. 이런 뜻이야. 그리고 요렇게 오게 되면 그냥 정확하게 딱 b라고 정해진 거니까 g에서 b를 대입해서 알아보겠대. 될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b에 대한 조금 더 아래서부터 오는 값이니까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얘는 다시 말해서 gx 입장에서는 b에서의 좌극한 값이라고 보겠더래. 즉 우리가 요런 케이스나 요런 케이스는 실제로 다음 함수를 볼 때의 우극한과 좌극한이라고 보고 이런 모양은 좌극한 좀 더 작은 쪽에서부터 오는 거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함수값이라고 인지하겠대. 또 저렇게 문제를 푼대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촘촘하게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얘를 하나 들어보자. 오랜만이니까. 예를 들어서 fx 그리고 1 마이너스 1 꽝구 플러스 1 요게 이제 fx고 gx는 대충 이렇게 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좀 연습해볼 만한 것들은 있긴 한데 그냥 한 가지 정도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G합성 fx 알아보겠대. 보통 이제 어떻게 푸냐면 문제 풀 때는 봐봐라. 일단 보따리 그려놓고 처음에 타고 가는 함수가 f, 그 다음 타고 가는 함수는 g 이렇게 좀 써놓고 나중에 이제 연속 풀 때도 보통 난 이제 이렇게 놓고 푸는 편이라서 처음에 날리는 거는 f한테 날리는데 마이너스 1 우극한이라 왜 오른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 왼쪽에서부터 크게 두 개 날리고 그래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1 우극한이면 이렇게 날리거든. 우극한 이렇게 날리면 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따라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함수값이 0을 향해 가긴 가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양새니까 플러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왼쪽에서부터 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 정확한 값이 이제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요 값 자체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로 간대. 이건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gx의 경우에는 gx를 보고 0 오른쪽에서 날아가는 값은 1을 향해 가니까 우린 이 값이 1을 향해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지정해줘야 돼. 여기 왜냐면 마이너스 1 오른쪽 왼쪽이 둘 다 아니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에서의 값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라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대. 될까? 저런 식으로 푸는 거였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여기 중간에다 이제 함수값 하나 더 걸쳐가지고 요거까지 따라가면 합성함수 연속이니까 그러면 그거 나중에 덥지 않니? 오케이? 괜찮아? 뭐 이런 스토리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게 좀 있냐면 이런 합성함수 말고 조금 특이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거기 책 보면 얘들아 봐봐. 거기 첫 페이지에 나온 건데 9페이지에 7번 봐봐라. 페이지 9쪽에 7번이야. 현재 문제 보면 리미트 워낙 유명한 문제지. t가 무한으로 갈 때 f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 플러스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f t 마이너스 1분의 3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문제를 봐봐라. 얘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는데 제 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합성이 저렇게 분수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얘가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면 일단 간략하게 식정리 먼저 할게. 식정리 먼저 하면 1 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얼마? 2 이렇게 되고 좀 이게 사실 가장 모범 답안에 가까운 거는 얘를 갖다가 점근선을 찾아주는 건데 점근선이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플러스 1이니까 점근선 라인을 찾고 여기가 현재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 짝에 하나 이 짝에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t가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를 t축이라 할 때 이게 무한히 가깝게 가면 요 라인에 가까워지고 그 라인의 값이 y는 1인데 1에 가까워지는 거지.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약간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중인 거니까 우리가 얘에 대한 해석은 1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하면 되지. 다시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t-1분의 3t-1인데 그래서 얘를 갖다가 3 하고 t-1분의 2 요 정도로 처리하는데 마찬가지로 점근선 라인을 그어놓고서는 문제를 푸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3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위쪽에서부터 오는구나. 오케이, 너는 3에 대한 우극한을 보자. 근데 이제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좋은데 이런 식으로 풀면 뭐가 좀 문제냐면 그 뒤에 가면 14쪽에 37번 봐봐. 그 2차식 보여? 14쪽에 37번 x제곱 플러스 3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거 있지. 너네 이런 거 아직 못 그리잖아. 그릴 줄 알아? 이거 미분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려서 못 풀어. 그치? 결국 라인 자체를 찾는 거는 방식 자체를 이렇게 처음에 뭐 가르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냐면 어차피 얘가 어디에 가까워져? 분모가 졸라게 크니까 0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1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그 정도 처리하면 돼. 다시 잘 봐봐. 자, 생각할 때 얘가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잖아. 생각을 할 때 1에서부터 작아지는 거야. 얼만큼 작아지냐면 아주 조금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1 빼기 0이라고 해서 1에 대한 좌극한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3에 가까워.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3은 3인데 이게 조금 0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3은 3인데 0을 조금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문제 풀어보시면 아는데 이게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플러스 여기 막 x제곱 플러스 3분의 예를 들어 이 분자 자리에 막 x 들어가고 이래. 아니 선생님 여기는 근데 이거 숫자가 아닌데 이게 괜찮나요? 너무 이게 고민하지 마. 괜찮아. 이거 어차피 밑에가 조금 더 무한인 거 알고 있지. 얘도 얼마로 수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얘도 어차피 분모가 좀 더 강한 무한이니까 이 새끼도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게 뻔하거든. 이런 상황이면 그냥 2 플러스 0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고 2에 대한 우극한 처리하시면 돼. 알겠지? 그냥 그 정도 상황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푸는 것 자체는 큰 무리가 없다. 오케이? 합성함수 극한은 중요하니까 쌤이 좀 요거까지 한 번에 설명을 했고 넘어갈게요.
에휴. 보자. 그래서 연산 좀 해보자. 극한값 연산. 어제 6시 오라고 문자 갔지? 나 문자 안 가니? 문자 안 갔어? 어제 밤에? 바쁜 거 같은데. 나 문자 보내지 않았니? 야 그러지 마. 그 선생님 문자 하고 이러는 거 좀 있으면 좀 잘 보고. 아 이균이다 하고서 바로 지우고 막 이러지. 아 씨발 뭐지 또 내가 뭐지? 이 새끼 왜 나한테 연락하기도. 좀 그러지 마. 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했지 내가? 자 봐봐. 아무튼 우리가 보통 요런 이제 극한값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 야 아무튼지 간에 얘도 뭐 뻔하지. 일단 둘로 쪼개야 될 거 아니요. 뭐랑 뭐로? 수렴과 뭐로? 발산으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제 수렴과 발산은 쪼개는데 똑같은 얘기 하겠지. 뭐라고? 내가 수렴은 항상 뭐라고 했어? 상수값 한 개로 정의가 된다. 발산은 뭐 종류가 있겠지. 뭐 여러 가지 종류 있는 무한으로 발산 마이너스. 그럼 얘는 진동은 있을까? 없어요. 있어. 있긴 있는데 사실 이제 수투 바운더리라고 보기 좀 힘들고 예를 들어 이제 무한으로 갈 때 사인 x 이런 거. 사인 x가 이렇게 가잖아. 그치? 이제 얘가 진동을 하는데 뭐 일종의 파형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 저거 자체는 사실 수투 바운더리가 아니니까 굳이 볼 일은 별로 없지. 여기서는 사실 볼 일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기 수투에서 나오는 발산은 거의 대부분 다 무한으로의 발산, 마이너스 무한으로의 발산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지. 수렴의 여지다. 그게 중요하지. 수렴의 여지. 수렴 아닌 건 발산. 알겠지? 됐니?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은 한 줄로 할게. 님이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값이 있어요. 님이 x가 a로 gx가 수렴값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 또 이제 이런 거 쓰겠지. 님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k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lgx. 자 수렴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얘도 잘 예쁘게 잘라서 k에 알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l에 베타 정도로 처리하셔도 되고 다만 주의할 것은 베타가 0인 경우 나누기 안됨 정도 처리하시면 되겠지. 이 정도 쓸게. 굳이 5개로 나눠서 쓸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근데 그래 그렇다 쳐. 그렇다 칩시다. 저런 거야 뭐. 아휴 다 알지. 아는데 아니 오늘은 화요일이잖아. 화요일이 무슨 날이야? 승환아 화요일이 무슨 날이야? 그렇지. 그렇지. 역시 우리 승환이. 교재 정리하라고 하면은 꼭 화요일 날 오겠다고 하는 우리 승환이. 아 맞다. 승현이 맞네. 화요일이잖아. 아니 화요일 날 원래 선생님도 쉬는 날이고 막 이러는데 특강 기간이라 그 교실 정리를 청소하시는 분이 안 해놔가지고 거기 교실이 조금 약간 어지러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치? 내가 안 하니까. 나는 안 해. 왜? 부러워? 아 신기해? 청원하면 그런 것도 없는 줄 알았어? 아유. 청원하면 막 선생님들이 막 빗자루 들고 막 쓰여있고 으쌰 영차 청소는 스스로 해야지 막 이러면. 그럴 수 있지. 청원하면 그럴 수 있어. 커피 흘리면 어떻게 해요? 커피를
자, 수렴과 발산. 어떤 걸로? 수렴과 발산. 자, 보자. 아니 뭐 다 했던 얘기야. 무한에다가 무한 더하면 무한이고, 그지? 무한에다가 근데 요거 좀 이따 자세히 보긴 할 건데 아무튼 무한에다가 아이고, 불안하네. 무한에다가 무한 빼면 좀 알아봐야 되고 알아보자. 뭐 맨날 적어주긴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무한이고 무한에다가 무한을 나누면 1 알아봐. 아니 진짜 오늘 설명할 때 이 무한분의 무한은 좀 알아면 안 될까? 나 다른 반도 거의 안 했는데 이거 수열극한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만하자. 뭐 뭔지 알잖아. 대답 안 하네. 자, 무한에다가 어떤 숫자 더하면 그냥 무한이고, 무한에다가 뭐 빼도 숫자 빼면은 그냥 무한이고, 무한에다가 양수 곱하면 양의 무한이고, 무한에다가 음수 곱하면 나는 이것도 음의 무한이다. 무한 종류가 좀 달라. 그리고 무한에다가 0 곱하면 알아봐야 돼. 아, 0을 어떤 숫자로 나누면 0이고, 어떤 숫자를 0개로 나누면 무한이고, 무한분의 숫자는 0이고 숫자분의 무한은 무한이고. 됐지? 다 써준 것 같아. 내가 좀 성격이 다 써주는 게 마음이 편해서 써주는 거지. 뭐 저게 뭐 저게 한 건 아니고. 계산해 보자 이제. 할 얘기가 좀 있어. 할 얘기가 있어. 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꼴이 뭐냐면 0분의 0이야. 응꼴. 근데 이 응꼴이 있잖아. 얘가 이게 너무 무지성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 왜 이렇게 왜 흐뭇하게 쳐다봐 나를? 왜? 할 얘기 있어 나한테? 자, 얘가 너무 무지성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도 0분의 0꼴이고,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도 0꼴이야. 0분의 0꼴.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도 나름 0분의 0꼴이라고. 그러니까 저게 세 개가 다르거든. 근데 이게 이게 처음에 기초선행 할 때부터 0분의 0꼴은 무조건 무슨 값이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약분 처리한 다음에 값이 나왔어 짠 하고선 끝. 답 냈어. 나 맞았어 동그라미. 틀렸어. 이따 고칠게요 쌤. 이 맨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늘어져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일단 0분의 0꼴 자체가 수렴한다 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알겠지? 저런 생각이 너무 무지성으로 있으면 안 되고, 봐봐라. 이게 일단 얘부터 볼게. 이거는 가능해. 0분의 0꼴인데 잘 들어. 0을 만드는 인수가 있어. 보통 0인자라고 하는데 그 0을 만드는 인수가 분모 분자의 개수가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야. 그치? 내 말을 잘 기억해. 알았지? 분모 분자의 0을 만드는 인수 자체의 개수가 일치하는 상황일 때는 약분을 처리를 하고 나서 리미트 x가 1로 보냈으니까 x 플러스 1 하고서는 보냈더니 2가 나왔대. 여기까지 됐지? 됐어? 다시 볼게. 자, 다음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는데 분명히 얘도 0분의 0꼴이긴 한데 얘는 분자 쪽에 0을 만드는 인수가 같은 게 두 개가 있는 애야. 자, 저런 상황이면 일단 약분 처리 먼저 하고 나서 갈겨 놓으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게 되어 있어. 맞지? 다시 볼게. 얘도
분모 이번에는 분모 쪽에 0을 만드는 애의 개수가 2개가 더 많이 있는 거야. 분모가 더 많은 경우에 약분 처리해 보면 x-1분의 1인데 이게 사실상 얘가 분모가 무한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전체 값은 발산하게 되어 있어. 맞지? 물론 이제 플러스 무한 발산인지 마이너스 무한 발산인지는 알 수 없어. 너네 이거 그냥 발산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해보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1에서 점근선 라인 있고 얘가 이렇게 생긴 애니까 1에 대해서 우극하는 플러스 발산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발산이다. 알겠지? 전혀 무조건 그냥 발산이면 다 무한인 줄 알면 안 돼. 알았어? 내신이잖아. 2학기 내신이잖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학교 선생님들이 저런 걸 비집고 들어온다고 또.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간추려서 좀 이따가 다시 하긴 할 건데 아무튼 내 말을 잘 기억해야 되더라.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잉? 이게 0분의 0꼴에서 처리를 다 끝냈어. 처리 다 끝내고 값을 냈어. 값을 냈는데 그 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왔어. 이것은 선생님 정확하게 써놓을게. 분모와 분자의 선생님 그냥 0의 개수라고 쓸게. 0의 개수가 일치한다고 쓸게. 0 개수가 일치하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자, 다시 결론을 다 내봤더니 0으로 봤어. 이거는 분모보다 분자 쪽에 0의 개수가 더 많은 거야. 혹은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밑에 쪽에 좀 더 많은 거야. 분모 쪽에 0을 만드는 새끼가 좀 더 많아. 이런 상황이야. 요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잘 풀 수 있어. 좀만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 17쪽이야. 54번. 페이지는 17쪽 54번. 땡겨놔. 별표. 일단 중요해. 너무 많이 나와. 아류작도 엄청 많아. 그래서 문제집마다 변형 형태 만들어 놓은 데도 워낙 많고, 그래서 x가 k로 가까이 간대. gx분의 fx래. 얘가 k-1래. 자, 이 k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총 4종류가 있대. 내가 이 문제 풀 때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거 좀 귀찮더라도 그냥 문제를 눈으로만 대충 보고 풀라고 하지 말고 이거 웬만하면 나오면 되게 많이 나오는 애거든? 웬만하면 그냥 K한테 0 들어갔을 때 1 들어갔을 때 좀 써놔. 써놓고 보는 게 눈으로 봤었을 때 보기 편해. 알겠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는 0인 거고, 그치? 거기에 0 넣으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는 역시 0인 거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는, 자, 2로 가까이 갔으니까 2인 거고,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는 3 넣어보면 6인 거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자, 일단 잘 쳐다보고 가조건을 먼저 읽었단 말이야.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니? G1이 0이라 했지. 그래서 여기로 와. 두 번째 거.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디까지 나온 거냐면 GX가 들고 있는 식이 X-를 하나 들고 있는 것은 이해를 했어. 맞지? 거기까지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잘 들어봐. 거기서 fx 입장을 보니까 이거 처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막 0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미루어 짐작이 가능해. fx 이 새끼는 일단 미니멈 최소 2개는 들고 있어.
나머지 하나가 아직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 두 개는 갖고 있는 거야. fx가. 될까? 자, 처리했지. 그 다음 다시 볼게. 일로 올라와서 이쪽을 잘 보니까 봐봐라.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올라? 이 새끼가 0으로 간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크게 보면 몇 가지 종류가 나와. 봐봐라. G0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을 해볼게. G0이 뭔지 모르는 상태거든. 만약에 G0이 0이어서 0분의 0꼴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자. 예를 들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걸로 봤었을 때 이런 상황이었으면 fx가 모르긴 몰라도 x제곱이란 인수 이상의 뭔가를 들고 있어야 돼. x 0을 넣어서 0이 나오는 인수가 2개 이상 갖고 있었어야 돼. fx는. 맞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거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맞아? 그러므로 일단 얘는 땡인 거야. 그러면 G0 자체가 0이 아닐 수 있어. 그치? 그럼 G0이 0으로 안 가. G0이 다른 값으로 가는 거야. 뭐 4 같다고 해. 근데 값을 처리했는데 0이 나왔단 말이야. 맞아? 저런 상황이면 문제가 어떻게 돼야 돼? F0이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될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가는 인수 하나를 x라고 잡아놓고 출발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좀 웬만하면 능동적이고 빠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뭔가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제부터 집어넣는데 gx는 x-1을 들고 있는 상태고 아무튼 x제곱 뭐 거시기 뭐 나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잘 몰라. x, x-1을 제곱 정도인 거지. 이 상태에서 얘도 한번 가보고 얘도 한번 가보면서 두 가지 해서 모르는 거 두 개니까 처리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괜찮을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처리하고 금방 하는데 초반에 요쪽 사고방식 자체를 좀 잘 가져갈 필요가 있어. 알겠지? 문제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니까 잘 보면서 섬세하게 더 접근해보면 이게 0분의 0꼴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왜 0분의 0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지 아냐? 그 뒤에 가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0분의 0꼴이잖아.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0분의 0꼴 정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요 상황 자체에 대한 인지를 잘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을까?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그 14쪽에 35번이야. 페이지 14페이지 35번.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할게. 빨리 풀어봐. 웜에 왜 이렇게 눈을 감을까? 웜에 넌 안 졸지. 승현이는 조는 걸 본 적이 없어. 어? 14쪽 35번.
아니 그렇게 그 아침부터 강한 대치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가면 제신 언제 봐? 나올 수 있어요. 아? 나올 수 있어요. 아 나올 순 있어? 그럼 왜 시험을 점심 나올 순 있는데 그 시간이 점심 시간이라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밥이랑 수업 시간에 불러주면 밥을 바꿀 순 없다. 그러니까 음. 저희 자습하는 시간에 불러주면 나와요. 자습하는 시간에 불러달라. 그러면 11시에 와서 시험을 보면 되겠네. 밤. 어? 밤. 밤? 낮이요. 11시부터 12시까지 보고 니네 밥 먹으러 가면 다른 애들 12시에 와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그런 개념으로 하면 접근해 보지. 아니 뭐 이게 형성평가나 이런 걸 아예 안 볼 수는 없어. 이게 왜냐면 그 시험 없이 그냥 쭉 가잖아. 나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그렇게 가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뭘 배운 건지 선생님 형성평가를 봐도 남는 게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자 볼까. g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 자 가조건부터 보자. 가에서 뭐라 했냐면 g한테 1 넣으면 0이래. 나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니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얘기라고. 이게 1등급 수학이 참 이게 좋아. 비슷한 거를 여러 개 좀 깔아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의 제곱분의 fx면 이게 이제 값이 두 개가 나오고 이거 딱 보니까 그거구만. 무슨 생각을 했니? 이 두 가지를 읽고 fx한테 x-1이라는 인수 자체가 몇 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두 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왜냐면 현재 상황에서 g1이 0인데 그지? g1이 0인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x만 하긴 여기가 뭐야 중근을 가질 수도 있긴 하니까 뭐 굳이 그럴 수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얘가 봐봐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x-를 두 개 들고 있으면 이게 지금 x-이 4개짜리거나 4개짜리란 말이야. 그럼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fx가 보나마나 이렇다는 거지. 보나마나 x-1의 제곱. 그리고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이건 사실 인수를 잘 보면 이게 숫자를 잘 보면 상수항이 플러스 1로 끝나거든 얘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b로 끝나려면 보나마나 뭐 x 플러스 b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 아우 선생님 그래도 수투를 배워온 시절 세대 이거 뭐야 시간? 아무튼 그 수투를 배워온 게 도대체 제가 언제부터 배운 건데 설마 에이 선생님 이거 f1이 0이고 미분에서 1 넣어도 0 나오잖아요. 점점점 아이 그러지 이거 x-1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1 넣어서 0 나오고 그렇지 않나? 미분에서 1 넣어도 0 나오잖아. 아니야? 이거는 그럼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 이 접하는 거잖아. x축에 접하는 거 아닌가? 이거 축에 접한다고 써있네. 여기 써있잖아. 축에 접한다고. 나 축에 접한다고 써있잖아. 여기 써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넣어서 0 나오고 미분에서 1 넣어서 0 나와야지. 접했는데 극점일 텐데 그냥 그렇다고. 아니, 다 알지? 선생님 너네 무시하지 않아.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런 걸 절대 까먹었을 리가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면 훨씬 빠르고 아니면 굉장히 고일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 다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정리가 되지. 나오긴 해. 되게 세련되지 못하지. 이쁘지가 않잖아. 그지? 다 거치고 나면 뭐가 나온다며. 이거 뭐 나와 근데? 그렇게 해서 다 하면 뭐가 나오나 봐. 이거 x 플러스 1 나온다는데?
그 다음에 gx만 이제 찾으면 되지. gx만 찾으면 되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럼 이제 gx가 제곱하면 아무튼 제가 뭐 x-1 제곱이 있을 끼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겠지? 뭐의 제곱 이렇게 해서 있을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휙휙 보내! 어디로? 1로 보내! 2 보내! 2-p의 제곱 2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얘기잖아. 그치? 아 1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아이고 그 밑에 부분은 여기를 푸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 초기 접근 자체는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괜찮니? Understand?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 걸 얘기할게. 쉰다고 할 줄 알았지. 벌써 쉬면 어떡해? 1시간 지났어요. 응? 1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구나. 그럼 2시간째 쉴게. 자, 보자. 그 다음에는 뭘 좀 봐야 되냐면 요거 0이랑 무한이 곱해지는 꼴 무한 곱하기 0 얘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면 얘는 봐봐 예를 들어볼게 리미트 나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은근히 잘 못 풀대. x분의 1에 여기가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야. 보통 저런 것들이 이제 무한 곱하기 0의 형태인데 확인되니? 얘는 0분의 1이니까 무한으로 가지. 그 다음에 얘는 0을 향해 보내면 1 빼기 1이니까 얘는 0을 향해 가지. 그래서 무한 곱하기 0의 형태인데 보통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게 봐봐 무한이긴 한데 이 무한은 사실 알고 보면 얘는 알고 보면 0분의 1 꼴인 가능성이 있어. 0분의 1 꼴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0을 만드는 애가 숨겨져 있는 거야. 실제로 얘를 봐도 내가 지금 방금 이거 무한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x가 0을 향해 가다 보면 이게 0분의 1 꼴인 거거든? 그치? 0분의 1 꼴에다 0을 곱한 거니까 얘도 사실 알고 보면 0분의 0 꼴하고 같은 개념인 거지. 약분을 해야 돼 결국은. 그 약분을 하려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약분할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놈의 새끼를 보통은 뭐 하는 거냐면 통분을 하는 거지. 아주 다이렉트하게 답이 나오니까 웬만하면 통분해서 풀어라.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뿅뿅 약분하면 0분의 0꼴이 없어지는 거지. 될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더라. 되니? 자, 그리고 자, x가 무한대로의 발산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fx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fx 좀 미리 얘기를 하면 물론 얘도 수렴할 수 있고 발산할 수 있지. 얘도 수렴할 수 있고 발산할 수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그냥 푸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것은 보통은 뭐 해야 되니? 치환을 하지. 웬만하면 치환하고 풀어. 치환을 안 하고 푸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 근데 그건 거의 대부분 다 미적분일 거야. 미적분 지수로그 극한에 가면 굳이 치환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서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미적 가면 요 책에서는
보통은 지수로그 이제 극한 같은 거 볼 때 이제 세 번째 단원인데 그런 거 볼 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왼쪽 무한이 가면 어디로 가니에 대한 생각을 따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 미적분에서고 사실상 그 이쪽 그 수투 범위 내에서는 함수 자체가 다항 함수라서 만약에 굳이 발산하는 상황이라면 네가 뭐 그냥 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닐 거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극한값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 치환을 해서 값을 구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아. 뭔 말인지 알지? 치환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스치환 안 하면 괜히 머리만 아프고 시름시름 앓다가 수능도 못 보고 죽어. 알았지? 치환을 꼭 해줘. 알았지? 죽어. 범준아 그렇게 놀랬어? 그러지 마. 범준아. 선생님도 사람이라서 웃기면 수업하기 힘들어. 자, 봐봐. 죽을 수 있어. 죽는다. 아 이러면 어떡해? 그러지 마. 자 잠깐만. 요거만 얘기해. 봐봐. 아니 발산하는 거 얘기 좀 하려고. 봐봐. kx의 n제곱. 다항함수다. 다항함수고 뒤에 다른 항들이 더 있을 수 있어. 알았지? 다른 항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이 제일 중요해. 알았지? 그 정도만 얘기할게.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이거는 무슨 색깔을 쓸까? 자, n이 짝수일 때와 n이 짝수, n이 홀수일 때로 나누고 당연히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로 나눠봐야지. n이 짝수일 때면 k가 양수일 때고 n이 짝수일 때면 그래프 자체가 이게 다항함수잖아. 몇 차 함수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위에서 출발 위로 끝나게 될 거야. 그래서 플러스 무한으로 갔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갔든 어차피 무한대로의 발산이 벌어질 예정이고 k가 음수면은 당연히 이렇게 꼬부라져서 밑으로 그지? 플러스 무한으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든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으로의 발산일 거야. 마찬가지로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야. 가장 센 애가 따로 있을 거야.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얘가 밑에서 출발해서 위로 끝나게 될 테니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 n이 홀수인데 최고차가 음수인 경우엔 반대 상황이 될 거야. 이제 요 정도 상황이겠지. 됐니? 저 정도 상황을 절대 어그러뜨리고도 문제가 나가진 않으니까 뭐 실제로 크게 어렵진 않아. 저 정도는. 그리고 저거에 대한 얘기는 이미 수열 극한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 나머지 극한값 존재하는 애들은 전부 다 뭐야? 무한분의 무한꼴에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겠지? 그 정도 처리할 거니까 그건 좀 건너뛸게. 괜찮니? 하나만 하고 진짜 쉽게 알았지? 알았지? 너무 죽상하고 있지 말고 즐겁게 해야지. 아니 월요일날 그러니까 너네 목일반은 저기잖아. 그 추가 수업이 화요일날 한번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월급반은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둘 다 추가 수업이 붙어 있거든. 추가랑 정규랑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라 월요일날 수업하는데 애들이 아주 그냥 지랄병을 하고 아주 그냥 9시쯤 되니까 이제 슬슬 미쳐가지고 배실배실 웃으면 결국은 미쳤냐 그랬더니 거기다 주태 보니까 주태 점수 막 점수 채점해주고 모르겠네. 이걸 특강하면 첫 주가 제일 힘들거든. 나도 힘들고 뭐 애들도 힘들긴 한데 봐봐라.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 얘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만 설명할게 얘들아. 이거 근데 좀 조심할게 얘들아. 이게 제일 두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한 마이너스 무한에서 아무튼 급에 대한 비교는 당연한데 이거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자 얘들아. 이게 아무튼 x가 무한 달리는데 결국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에 선생님 만약에 밖에다 마이너스 ax 이렇게 놨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여기 무한에다가 잘 보면 이게 아무래도 급이 같은 거고 급이 같은 건데 얘가 만약에 수렴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이것이 수렴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저게 급을 어떻게 맞추는지만 좀 다시 보자. 봐봐. 분모 분자에다가 이걸 이제 유리화를 할 거니까 유리화 작업을 좀 쳐주면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x 다시 위에도 루트
해서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요거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x제곱이 되는데 당연한 거지만 얘들아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분모의 급이 1차 얘도 1차 그럼 여기도 1차로 정리돼야 되니까 2차가 뭐 해야겠니? 지워져야겠지? 결론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a제곱이 얼마가 나오고 뭐 약간 1이 나오고 이런 식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아니 근데 야 물론 이제 a가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좀 문제가 되지. 무한 플러스 무한이니까 이제 뭐 당연히 a는 플러스 1일 텐데 이걸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 무한 마이너스 무한은 아무 때나 무한 마이너스 무한의 극한값 수렴값을 구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첫 번째 최고차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고 차수를 먼저 비교해보고 두 번째는 최고차 항의 개수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겠지. 개수가 안 맞으면 그건 아니야. 알겠지? 왜 아닌지 보여줄게. 봐봐. 그래서 이게 가르치다 보면 저번에 선생님 그 얘기 안 했나? 수열극한 거 가르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유리화를 정말 무지성으로 루트만 보면 유리화를 채 못다 하고 죽은 귀신이 붙은 새끼 마냥 루트만 보면 유리화라고 외치는 새끼들이 있어. 봐봐. 대표적인 안 되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건 좀 너무 아니긴 하다. 4x제곱 플러스 1 루트 x제곱 이거 유리화 할 거면 그냥 자습해. 그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 거. 이거 아니 진짜 이때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그게 진짜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아무튼 전에 무한분의 무한이긴 하지만 차수가 서로 일치하면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면 돼. 루트 4 루트 1분의 1이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다음 2번. 요건 좀 땡기는데 잘 봐. 요건 참기 힘들걸? 요거 참기 힘들어. 야, 저렇게 나오면 막 무한 저기 유리화 말했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 유리화 쌓야죠. 얘가 현재 상황에서 분명히 부러졌어. 이거 왜 부러졌지? 잘 봐. 이게 물론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얘가 급이 제일 큰 새끼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급을 얘만 처리해주면 되지. 그래서 분모 1차 계수, 이 분모 1차 합의 계수가 1이고 분자 1차 합의 계수가 1이니까 결국 얘는 값이 1인 거야. 유리화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저 왜 풀어졌지?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루트 9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봐봐. 분명한 건 얘들아 봐봐. 여기도 1차 얘는 1차랑 여기는 1차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정말 아니겠다고 생각이 들 텐데 얘도 1차고 얘도 1차지. 그치? 그렇긴 한데 앞에 개수가 이 새끼는 루트 9고 얘는 1이잖아. 개수가 안 맞지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처리하면 돼. 알겠지? 어떻게 하면 돼? 루트 9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돼. 알겠지? 유리화 작업 아예 자체 하지 않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함정이야. 알았지? 계산하다 보면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갑자기 한 문제가 나올 리는 없고 다른 거 계산하다가 나올 수 있어. 그런 경우에 괜히 보고서 유리화 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보고 바로 계산해줘. 알겠지? 전부 다 유리화 안 하는 거다. 쉬었다 할게. 30분에 들어와.